네, 팩트 체크로 승부보는 목격자 K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여론조사가 엊그저께 40% 돌파하더니 오늘은 42.4%가 나왔어요. 여기 나오네요. 그렇죠. 보통 이제 어느 정도 대단합니다. 자, 보통 40%를 돌파하면 뭐 점점 이제 모멘텀이 조금씩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분위기입니다. 계속 올라갈 상승하고 계속 있고 올라가요. 한 번도 그러니까 탄핵 계엄령 직후의 여론조사 지지율이 지금 이 데일리안의 데일리안이 의뢰한 공정기관의 여론조사 기준으로도 17%까지 떨어졌었잖아요. 네. 그때 바닥을 찍고 12일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후에 반등하기 시작했다고 생각하거든요. 12월 12일에 담화가 결정적인 어떤 터닝 포인트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이후로 조금씩 30%도 회복하고 그다음에 30% 중반대도 나오고 40%도 나오고 하는 동안에 단 한 번도 후퇴는 안 했어요. 그러니까 한 추세가 번도- 중요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추세.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잠깐 돌아섰다가 놀래서 돌아섰다가 들여다보니까 윤석열 대통령 그 위기감에 공감이 간다. 저 결단은 옳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시 과거로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지지하지 않는 입장으로 돌아가는 일은 아예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한 번 이쪽으로 오면 더 똘똘 뭉치고 특히 여기에는 굉장히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어떤 여론조사의 세부 지표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 볼수록 앞으로도 더 모멘텀이 살아서 더 올라갈 걸 기대하게 만드는 포인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뉴스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네. 42.4%. 야, 뭐. 저는 이 40%라는 기준점을 굉장히 중요하게 항상 강조를 하는데 만일 지금이 총선이라면 가령 민주당보다 의석도 더 많이 얻을 수도 있는 정도의 대통령 지지율입니다. 지지율이죠. 여당으로서는 충분히 과반 의석 이상을 노릴 수 있는 왜냐하면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은 우파와 좌파에 모두 다 나와서 대회전을 했던 그 대통령 선거 때 0.74% 격차인가요? 네. 그 선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얻은 득표수가 1670만 표 정도 됩니다. 네. 그게 이제 지금 이 여론조사 40%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유권자가 4천만 명이 조금 넘습니다. 유권자가 4,200만 명 정도 되는데 거기에 40%를 적용을 하면 1,700만 명이 넘는 숫자가 돼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때 얻었던 득표수보다 가령 이제 윤석열 대통령 이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한다고 응답하는 사람들 중에 만일 지금 대선이라고 가정을 할 경우에 투표장에 안 나올 사람이 없는 겁니다. 위기감에 결집한 거기 때문에 그런 어떤 논리를 적용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때 받은 표를 다 회복하고 플러스 알파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거기에서 더 치고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1,800만 표 정도 확보한 거라고 우리가 충분히 해석할 수 있는 여론 지지율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세부 지표를 좀 보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자, 세부 지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세대별이죠. 세대별로 볼 때 우리가 정치에 관여를 덜 하고 혹은 그냥 어떤 주류 매체가 이야기하는 대로 쉽게 휩쓸려 갔던 20대, 30대가 평균보다 높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20대, 30대가 지금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재반등을 견인하고 있는 듯한 그림입니다. 원래 60대 이상은 상당히 지지를 많이 하고 있었던 세대이기 때문에 지금 유일한 변화는 거의 여기에서 나온다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30대가 많이 변했다는 거예요. 20, 30대가 기존의 계엄령 이전에는 10%대 지지율을 나타내고 있었는데 40%가 넘는 평균 이상 되는 여기에도 성별 간 갈등과 격차가 있기 때문에 여성의 지지율이 좀 약하다라고 가정을 하면 명확한 사실이잖아요. 그 부분은 그걸 생각하면 지금 남성들 20대 30대 남성은요 과반이 넘는 수가 강하게 지지하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어떻게 보면은 이 국면 진행하면서 그리고 저 사람들이 지지로 돌아서고 다시 지지를 철회하는 입장으로 가지 않는 이 패턴을 생각을 한다면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대, 30대 같은 경우는 40대, 50대나 60대 이상처럼 진영을 정해놓고 어떤 자기 입장을 정하지 않잖아요. 조금 더 말하자면 스윙 경향이 굉장히 강한데
그게 지금 바람이 이쪽으로 윤석열 대통령 쪽으로 강하게 기울어서 불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고 다음에 지역별로 보면요. 네. 가장 고무적인 측면은 다음 보시겠습니다. 네. 서울에서도 평균 이상 나온다는 거. 그러네요. 그러니까 서울도 뭐 중도라고도 표현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민주당에게 좀 유리한 뭐 지역일 수 있잖아요. 지금은 이제 지금까지 민주당에 유리한 지역이었지 서울 그렇죠. 전체가. 그렇죠. 투표도 그렇게 나왔고. 투표도 그렇게 나왔었죠. 항상 그랬었죠. 그러니까 가령 이제 뭐 서울시장 선거 때 부동산 이슈가 아주 강하게 불붙었을 때 재보궐에서 오세훈 후보가 이긴 적은 있죠. 그런데 항상 여론조사를 할 때 특히 대통령 지지율로 여론조사할 때 서울이 다른 데보다 훨씬 박했었는데 지금 평균 이상 나오고 있다는 평균이 거. 40.4인데 그거보다 42.4보다 그렇죠. 높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박했었는데 경기도는 그동안 이제 인구 구조가 많이 변하면서 서울에서 기존의 민주당을 지지하던 층들이 참 웃기죠.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경기도에 택지 개발을 하니까 경기도로 많이 밀렸어요. 네. 그러고도 계속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는 좀 약간 무지성 지지층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40대, 50대가 많이 경기도로 밀려 내려와가지고 경기도가 원래 1,000만 명 정도였던 인구가 1,300만 명이 되면서 그게 굉장히 좌경화가 많이 됐는데 거기에서도 지금 이 어려운 국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40%에 육박하는 지지율 의미가 있게 봐야 됩니다. 네. 여기에 대구 경북이 과반이 넘게 나온 것도 이제 대구 경북이요. 원래도 윤석열 대통령 지지가 높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최근 여론 추이에서 지난주에 펜앤마이크와 그리고 다른 매체 뭐 더 퍼블릭이라든가 이런 매체가 다 같은 여론조사 공정에 의뢰해서 여론조사를 했을 때 그리고 그 직전 여론조사도 마찬가지로 대구에서 서울보다 지지율이 낮게 나왔었어요. 그런데 거기 대구가 이제 약간 과반 슬로우 넘겠어요. 스타트. 예. 이제 슬슬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구 경북이 이제 지금 52%가 나왔으면 대구 경북은 충분히 더 많은 지지세가 모일 수 있는 지역입니다. 이런 걸 감안을 하면 그러니까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에서 받았던 표나 혹은 대통령이 기존에 평온했던 시절에서의 여론조사 지지율 추이를 생각을 하면 대구 경북은 더 회복할 만한 가능성이 있다. 예.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러네요. 부울경도 마찬가지고 부울경도 부울경 같은 경우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이슈에 따라서 민주당으로 많이 기울 수도 있는 그런 지역인데 그런 지역들이 다 이렇게 48.8이 나오고. 예, 데일리안에서 의뢰한 것 기준으로는 지금 격주거든요. 2주 전 지지율과 비교했을 때 두 자릿수 이상 올라가고 있고 강원도 같은 경우는 20%포인트 이상 올라가고 있다. 이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탄력이 붙고 있다. 예, 앞으로가 더 기대된다라고 이야기할 만한 자, 부분입니다. 호남도 지금 많이 달라졌어요. 호남이. 놀라워요. 아, 놀라워요. 정말 30%를 놀랍습니다. 넘게 찍었어요. 이거는 우리가 광주 사실 전남북 보세요. 여기 완전 10%도 안 된다는데 우리가 31.2. 맞아요. 기존에 볼 수 없는 그런 볼수 없는 숫자들이 거예요, 저거. 나오고 있어요. 이게 나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아주 민주당에 대해서 죽을 때까지 계속 찍을 만한 골수 빼고는 이제 돌아섰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와 그 이후에 벌어진 수많은 상황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기존에 조금 억울하게 당했던 프레임이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이라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전횡을 하고 있었다라는 오해를 받으면서 중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저렇게 불통인 대통령이 무능하게까지 하다. 뭐 이재명도 감옥에 못 넣고 문재인도 감옥에 못 넣고 중도층의 입장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굉장히 비판적으로 봤었는데 이 계엄이라는 것과 계엄의 동기와 그리고 그 사태 이후에 벌어졌던 탄핵과 또 사법기관과 수사기관의 굉장히 무도한 불법 무효행 영장이 청구되고 발부되고 이런 과정을 보면서 아 윤석열 대통령이 알고 보니까 약자였구나. 그렇지. 이런 생각에 심지어 광주 같은 곳에서도 내가 오해했구나라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던. 31.2% 깜짝 놀랄 숫자입니다. 예. 광주 전남북에서. 예. 저는 이게 어마어마한 국면 변화를 만들 수밖에 없다. 모두가 다 본능적으로 느낄 거예요. 가장 느끼는 거는 민주당일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두려울 거예요. 자, 정당 지지율을 보면요. 민주당이 최근에 여론조사 기관을 고발하겠다. 같은 기관이거든요. 여론조사 공정에 대해서 지금 고발하겠다라고 했는데 자, 그 다음 여론조사, 그 다음 이미지를 보여주시면 정당 지지율이요.
이것보다 드라마틱한 변화는 최근에 본 적이 없습니다. 진짜 이건 뭐야? 그래프 자체가 불과 저런 그래프가 있어. 예, 불과 4주 전에 더블 스코어였어요. 더블 스코어. 코인 가격 등락하는 것처럼 저렇게. 코인 가격도 이렇게 등락 안 해요. 요즘 너무 안정돼가지고 사람들이 심심해합니다. 지금은 예. 그렇지만. 그렇죠. 예. 코인 우리 한참. 예. 코로나 시국 때 어마어마하게 막 그런 급등락이 있었잖아요. 지금 정말 그런 그림이 나오고 있고 골든 크로스는요. 이 아무리 민주당이 다른 정신 승리할 만한 논리가 있어도 굉장히 불안할 겁니다. 예. 국민의힘이 올라간 것 중에 국민의힘이 최근에 잘한 이슈가 있나요? 주도한 이슈가 있나요? 한동훈 나간 것 봐는 그거밖에 없었어. 심지어 우리는 권영세 비대위원장 정말 못 믿었고 막 불만에 가득하잖아요. 왜 저런 인선을 하냐? 왜 저런 메시지를 내냐? 왜 스탠스가 저러냐? 우리가 불만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 상관없이 윤석열 대통령이 멱살 잡고 끌어올린 겁니다. 그렇지. 맞아. 이건 오로지 윤석열 대통령 혼자 올린 거예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을 조금 더 또 세부 지표를 보면 국민의힘 지지층 중에서는요 90%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해요. 세부 지지층 분석 들어가기 전에 지금 우리 몸도 세부적으로 이게 좀 우리 튼튼하게 해야 돼요. 더산삼 요거 먹어야 됩니다. 산삼 한 뿌리에 그 사포닌이 다 들어가 있는 건데요. 이거 2박스 사면은 2박스 더 준답니다. 그게 아주 안 남기고 애국 기업이 그냥 애국 시민들 아스팔트에서 고생하니까 그냥 드리겠습니다 하고 왕창 세일 그냥 폭탄 세일하는 거예요. 2+2면 50% 할인이네요. 50% 엄청난 세일이네요. 2+2. 제가 지금 500만 병 이상 팔렸어요. 예. 제가 혀 좀 미각이 민감한 편입니다. 제 혀에 지금 이 더산삼의 세부 지표가 막 지금 잡히고 있어요. 예. 굉장히 건강한 유익한 것들이 많이. 아니 그리고 목격자 K도 지금 거기 한남동에 그 밤에도 막 밤새기도 하고 그러는데 체력이 딱 보충이 돼야 돼요. 우리 이제 힘으로 싸워야 돼. 맞습니다. 이제. 지금 이거 이거 깜짝이야. 이게 어디서 나온 거죠? 이거 어디 사진이야 이거? 이거 어디서 나온 거예요? 하여튼 뭐 제가 올렸나 이거? 여기 있잖아 이거 맞다. 제가 저번에 이 연좌농성 하기 직전에 원래 여기 와서 이제 녹화 방송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그 상황이 안 돼가지고 그거를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 요 사진 찍어서. 자, 이렇게 잘 생겼습니다. 아주 자 이제 세부 지표로 들어갑니다. 힘을 내서 세부 지표로 갑시다. 자. 지금 같은 조사기관의 여론조사가 시리즈로 몇 개가 쭉 더 있었는데 이재명이 1등한 여론조사도 있어요. 그렇지. 네, 1등한 여론조사. 뭘로 1등 했냐? 무조건. 절대 찍고 싶지 않은 후보 1등이에요. 이게 절대 찍고 싶지 않은 후보. 예. 2등의 트리플 스코어입니다. 그러네. 42.1이고 홍준표가 16.8이니까 이게 그래프로 치고 올라갈 자리가 없어서 중간에 이렇게 맞아요. 자른 거예요. 여기 지금 그래프를 보면은 한 30% 차이인가 이렇지만 그게 아니라 3배 격차입니다. 3배 격차. 그러니까 나머지는 사실 별로 유의미한 어떤 의미가 별거 아니고 나머지는 숫자가 아니에요. 지금 이재명 혼자 전 국민에서 이재명을 지지하는 그리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 말고는 다 싫어한다. 그리고 그게 점점 늘고 있다라는 것. 자, 그런데 그게 이거 지금 이재명을 절대 찍고 싶지 않은 후보가 42.1이잖아요. 네. 윤석열 지지율이 42.4야. 정확합니다. 이게 정확하게 맞아 떨어진다는 거예요. 바로 그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 여러 가지 어떤 각성한 지점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재명인 거예요. 이재명은 안 된다는 거야. 이재명이 일단 정말 절대로 안 된다는 생각을 기존에도 가지고 있었겠으나 탄핵 이후에 보인 이재명과 이재명의 가신들의 보인 모습들은요 정말 충격적이었죠. 이 윤석열 대통령을 어떻게든 정치적으로 끌어내리기 위한 그런 빌드업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너무 속내가 드러나 버렸어요. 그리고 너무 불법적이고 너무 반칙이고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의 최측근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어마어마한 거짓말로 가짜 뉴스를 매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주 급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어디 관저에 없고 도망갔다느니 숨었다. 근데 그 지금 나오면 대통령이 거기 나타났어. 자세를 보면 누가 봐도 대통령이에요. 지금 경호가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딱 이러면서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이렇습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도 어떤 면에서는 완전 전술 변화 혹은 각성하신 걸로 보이는 게 가짜 뉴스를
1시간도 지켜보지 않아요. 바로바로 반박을 하고. 응징해야 돼요. 그래야 돼. 예. 저놈들은 그러지 않으면 그걸 그냥 기정사실로 몰아버리니까. 아니 실제로 그 가짜 뉴스들을 가지고 탄핵 표결까지 한 거죠. 그러니까. 탄핵 소추 안에 증거로 첨부된 거 63개가 다 기사, 언론 기사.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이 방송에 와가지고 팩트 체크로 가짜 뉴스인 걸 완벽하게 입증한 기사만 해도 수두룩합니다. 두 자릿수예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요. 기존의 국민의힘 정치인들하고 다른 방식으로 이 가짜 뉴스를 오히려 지금 이렇게 어떤 전면전이 벌어진 이 상황에서 아주 빠르게 신속하게 하는 것이 이재명이 얼마나 거짓된, 이재명 주변 인물들이 얼마나 거짓된 인물들인지. 뭐 오늘도 또 가짜 뉴스가 뭐냐면 이따가도 이야기할 텐데 경호처의 MG 경호원들이 지금 MZ 경호원들이 굉장히 지금 동요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또. 아니 지가 어떻게 알아요? 지 가짜 뉴스지다. 예? 죄다 희망사항이지 지들. 예, 희망사항이죠. 이 지금 겁나기 때문에 더 지저대는 것 같아요. 그거예요. 예, 얘네들이 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고 탄핵 이후에 형사적으로 엮어놓고 뭐 체포라든가 뭐 그 다음 상황이라든가 혹은 또 탄핵 심판이라든가 이 과정에서 너무 속내가 다 드러나게 모든 수사기관과 사법기관과 심지어 헌재까지도 민주당이 직접 관여하거나 심지어 자기 스스로 자기 고백해요. 자기는 공 세우겠다고 얘기하지만 그런 것들이 굉장히 내용이 치명적이죠. 이상식 그 경찰 출신 의원 같은 경우는 내가 지금 국수본하고 민주당하고 중간에서 메신저 역할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겠습니까? 민주당의 의사대로 국수본이 그리고 경찰이 심지어 공수처까지 공수처에도 그 민주당 의원들이 직접 들어가가지고 막 그렇게 지금 이 수사기관과 심지어 헌재 같은 경우도 김형두 헌법재판관 같은 경우에 서영교와 아주 교분을 나누는 그러니까. 그런 자리에서 사교적인 자리에서 서로 얼굴 보고 웃으면서 대화 나누고 그런 그림들이 지금 이 국민들이 민주당이 지금 할 수 없는 걸 하려고 하는구나라는 그 이미지를 확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에 대해서 이재명이 이렇게 할 수 없는 걸 되게 하려고 가짜뉴스를 엄청나게 만들고 굉장히 부적절한 정치적 개입을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에 하는 것은 이재명의 방탄을 위한 것이구나라는 결론이 날 수밖에 없고 더 결정적으로는 어제는 중국 언론까지 접촉을 해가지고 그러게요. 중국 언론을 접촉한 거는 중국의 그것도 비밀리에 했더라고. 비밀리에 하는 거죠. 비밀리에. 그 왜 그러냐? 기자들은 비밀리에 왜 만나? 이재명도 이제까지 중국의 도움을 굉장히 즐기고 있었는데 가령 탄핵 시위에 중국인들이 와장창 나와가지고 머리수 부풀려 주는 거 그런 거를 굉장히 즐기고 있었는데 갑자기 대사관에서 중국인들 이제 그만 참여하세요, 그만 개입하세요, 위험합니다 이런 식으로 입장을 내니까 그거 지금 그렇게 하지 말고 계속 도와달라고 얘기하려고 간 게 아닌가 의심합니다. 그렇지. 그런 식으로 급한 중국 기자들을 만났는데 기자들을 만나면 기사를 내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오프 더 레코드를 해달래. 그렇죠. 오프 더 레코드를 하고 무슨 비밀 회의를 했냐고. 그러니까. 그리고 왜 비밀스럽게 뭐 카페를 전세 내서 만나. 그러니까요. 아무도 못 들어가게. 못 들어가게. 예. 비밀 회동을 하면서 오프 더 레코드를 해달래. 기자들 만나면서.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이 안 되는 걸 보는 국민들이 본능적으로 다 직감하는 거죠. 이놈이 뭔가 꾸미고 있다. 저기서 꾸미고 있다. 무엇을 꾸미고 있다를 이제 지금 이 국민들이 계엄령 이후에 각성을 하면서 이게 체제 수호 전쟁이라는 걸 느끼는 사람들이 가령 우리가 홍콩에서 봤던 장면들을 한국에서 지금 재현할 우려가 있다. 중국이 이렇게 개입하는 것에. 그리고 미국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서포트하는 메시지를 계속 내주고 있잖아요. 이런 걸 보면서 국민들이 이재명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의구심이 정말 강화되고 이제 그런 게 이제 여론조사에서도 아주 뚜렷하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아까 요게 맞나요, 순서가? 요거요. 자, 이재명에 대해서 절대로 뽑고 싶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 윤석열 대통령을 매우 지지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순도 높게 이재명을. 그리고 자, 심지어 제가 정말 특이하게 느낀 건 윤석열 대통령을 거의 지지하지 않는다고 한 사람조차도 이재명을 뽑고 싶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이면
어떤 국민적인 그러니까 진짜 개딸 코어 말고는 대동단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 만든 말하자면 여론조사라는 게 한 40% 나오면 실제 선거에서는 47, 8% 정도 득표를 하는 것이다. 그건 숫자가 투표율을 적용을 하면 딱 그렇게 나오거든요. 투표율이 한 대강 70% 후반대, 대선 같은 경우는 투표율이 높아서 그 정도 나오는 것이잖아요. 그런 투표율을 적용을 하면 40% 지지, 40% 초반대 지지면 딱 과반이에요. 거기에 이제 곱하기 0.7 몇을 하면 그렇게 거의 이제 과반이 나옵니다. 이재명은 절대 뽑지 않겠다는 사람이 과반인 거예요. 그렇지. 그 흐름을 우리가 읽으면 지금 이재명이 이 국면에서 얻고 있는 게 없다라는 것 우리가 인지할 수 있고 그건 윤석열 대통령이 만든 계몽령으로 사람들이 깨우치는 것이다. 네. 예, 아주 이제 이런 거죠. 가령 이제 미꾸라지에 뭔가 소금을 딱 뿌리니까 미꾸라지가 아주 이제 발광을 하면서 자기 그 정체를 드러내는 그런 그림처럼 이재명이 지금 아주 급하게 막 발악을 하면서 국민들이 정말 선명하게 이재명의 해악에 대해서 깨닫고 있는 것이다. 예, 다음 보여주세요. 같은 여론조사에서 지역별로는요 아주 균일하게 대동단결했습니다. 이재명을 뽑고 싶지 않다. 예, 이재명이 경기도지사였던 40대 후반으로 쫙 나오네요. 맞습니다. 이재명이 40대 후반. 경기도지사였던 인천 경기 말고는 에서도, 예, 아주 높게 40% 중반대 이상으로 나오고 있다. 심지어 광주 전남북에서도 34.7% 나오는 거, 요건 놀랍습니다. 큽니다. 예, 그 다음에요. 연령대별로는요, 40대 빼고는 올킬했습니다. 이재명이 60대도 이겨, 70대도 이겨, 20대도 이겨, 50대도 이겨, 30대도 이겨, 뭘로? 비호감으로. 절대 뽑기 싫다로 지금 이렇게 전 세대가 40대 말고 다 지금 뭉치고 있습니다. 제가 참 40대를 대표해서 제가 대국민 사과를 하겠습니다. 이 못난 세대, 예, 제가 대신 사과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이요. 자, 그런데 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견인하고 있는 어마어마한 대국민 각성이요. 헌재에 대해서도 아주 명확한 어떤 입장, 예. 헌재가 내란죄를 제외한 것에 대해서 질문을 했더니 부적절하다가 과반이 넘었어요. 넘겼네. 51.5. 네. 이거는 어마어마한 상징적인 장면을 만들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요, 헌재가 좌고우면할 게 아니라 지금 날짜만 해도 지금 6일, 7일인데 그 이후에도 또 불법 무효인 영장이 또 발부되고 이런 국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심지어 동정론까지 그래서 지지율이 더 올라가고 있고 지금 이 사법 체계와 지금 수사기관이 굉장히 지금 편파적이다라고 느끼는 그 심정이 더 강화되고 있는 걸 생각하면 요 며칠 사이 이건 더 올라가고 있다고 봅니다. 네. 그냥 헌재가 이쯤 되면 각하해야 돼요. 빠르게 각하해야 돼요. 그러게. 예, 국민들이 이 정도 느끼고 있다면 저는 헌법재판소가 법리에 따라서 판결 내리는 그런 기관이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여론 눈치 보면서. 여론 눈치 보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는. 뭐 그렇다고 해서 아주 극단적인 인민재판으로 가면 안 되지만 헌법재판소가 가지고 있는 기능은 법리를 해석해가지고 그 법리에 맞게 판결 내리는 게 아니라 법리가 옳은지 그른지를 가령 헌법 소원을 하면 그 법리가 옳은지 그른지를 따지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법리 이상의 어떤 개입을 하는 그런 기관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근거는 무엇이냐? 결국 보면 민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헌법 소원을 하는 똑같은 법률들이 있는데 과거에 가령 80년대 헌법 소원했을 때는 기각했던 게 2000년대에 헌법 소원을 똑같은 법률을 가지고 하면 그 헌법재판소는 인용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거는 민의가 그렇게 변한 것을 반영하는 경우가 있죠. 물론 이제 그 법에 대해서 연구를 하거나 연구로 어떤 이론적인 학술적인 발전도 있습니다만 저는 헌법재판소는 그래도 정치적이고 민의를 더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그래야만 하는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건 아주 의미가 큰 여론조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다음이요. 보시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세부 지표를 보면 40, 50대 빼고 올킬이다. 올킬이다. 심지어 20대에서는요 56%나 나옵니다. 30대에서는요 60%가 넘어요.
굉장히 의미가 큰 지금 숫자가 나오고 적절하게 있습니다. 밀어붙인다 이런 얘기죠. 예. 예, 그 다음이요. 다음 보시겠습니다. 예. 예, 최상목 이게 정말 뼈아픈 부분인데 참 최상목이 헌법재판관 2명 임명한 거 진짜 그거. 일주일만 고민을 더 했어도 임명 안 했을 것 같아요. 그저 잘못한 일이다가 51.9가 예, 나온 거. 임명하지 말았어야 말았어야 된다라고 되는 지금 더 많은 52% 생각들이 입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또 세부 지표를 보면 네. 다음이요. 다음이요. 예. 광주 빼고 올킬, 지역 성별 연령 올킬, 최상목이 잘못했다고 다 이야기하는 거 심지어 민주당도 불만이에요. 왜냐? 3명을 안 했다고. 도대체 최상목은 무슨 생각으로 그런 짓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아쉬운 거죠. 다음이요. 역시나 여론조사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과 저는 헌재가요. 이거 어제 오늘 계속 나오는 뉴스들입니다. 그제 나왔던 뉴스가 감사원장 직권남용 사유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된다. 국회가 잘못했다. 이거 지금 각하의 가능성을 지금 암시하는 겁니다. 그 다음이요. 자, 검사 3명의 탄핵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사유가 지나치게 모호하다. 그래서 심지어 소지 있다. 이거는 헌재에서 발표한 이야기입니다. 각하될 소지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심리에서 아마 실제 재판 이 재판에서 헌법 재판관들이 이야기한 겁니다. 이건 어마어마하게 큰 변화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그런 다른 국무위원들과 검사에 대한 탄핵에 대해서는 급하지 않으니까 대통령 먼저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기류 변화를 슬쩍 나타낸 겁니다. 요 지금 사건마다 사실 담당하는 헌법재판관들이 지금 이건 전원 합의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요 각각 지금 국무위원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제 표결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겠죠. 근데 지금 요걸 진행하고 있는 재판관들이 슬슬 지금 이 어떤 각하의 가능성을 지금 저울질하는 건 이거는 실제로 각하할 가능성이 있고 각하할 때 어떤 여론 후폭풍을 지금 잠재우기 위해서 미리 지금 메시지를 내는 것이라고 저는 느껴집니다. 다음이요. 자,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서도 이제 곧 시작하니까 그리고 이것도 지금 속도 낸다는 것은 여론 의식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이런 헌재의 변화는 여론이 지금 견인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이요. 예. 재밌는 게 방금 보여드렸던 그 앞에 2개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1월 8일 날 오후에 나온 보도인데 그 재판 직전에 원래는 정례 브리핑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논란이 내란죄 철회한 것과 관련해 가지고 헌재의 입장을 묻는 굉장히 그 여론이 거세기 때문에 아예 취소를 했잖아요. 이거는 대통령 지지율과 무관하지 않다.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니까 국민의힘 내부에 우리 참 답답한 직업 정치인들도 변하고 있어요. 원외 당협 59명이나 모임을 결성하고 탄핵 반대하는 모임을 결성하고 매일 간다고 합니다. 매일. 여기에 원희룡도 같이 합류한다는 것도 또 같이 중요하게 뉴스 타이틀로 야마 잡아가지고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서 있는 요 위치가요. 그 주출입구예요. 그러니까 그 대로변에 나와 있는 그 주출입구인데 여기서부터 지금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막아서겠다라는 의지를 며칠 전에 보였고 그리고 그런 결의를 가지고 모임을 결성하고 더 용기 있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엄호를 하겠다. 다음이요. 친윤계는 6일보다 더 늘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6일은 44명의 국회의원이 관저 안으로 들어갔었던 대통령은 뭐 당시에 이제 그런 이야기도 있었다고 합니다. 뭐 지금 새해고 하니까 떡국을 대접할까 뭐 그런 이야기도 했었는데 워낙 상황이 엄중하다 보니까 뭐 그런 식의 어떤 같이 식사를 하는 그림은 안 나왔습니다만 지금 이 친윤계뿐만이 아니라 국민의힘에 우리가 친윤계로 분류하지 않는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도 이렇게 지금 이 관저에 나타났다는 건 여론 변화를 눈치 보는 게 여실하죠. 다음이요. 여기까지인가요? 예. 네. 그리고 이제 당직자들도 네. 당직자들도 이렇게 지금 이 관저로 출입하면서 대통령을 지키겠다는 모습을
적극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계몽령으로서 본인 스스로 본인의 지지율을 끌어올림으로써 이 정말 살벌했던 그리고 너무나 크게 기울었던 정치적 힘의 차이를 이제는 역전의 흐름으로 만들고 있다. 역전됩니다. 네. 곧 역전됩니다. 목격자 K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